네, 전 남편 탓, 현 남편 탓. 어제 4차 재판에서도 고유정은 똑같았습니다. 먼저 어제 모습 확인해 보시죠. 네. 사실 머리카락으로 거의 얼굴을 가렸었는데 지금 보니까 약간은 다른 것 같기도 하고요. 혹시 시청자분들도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지만 이번 4차 공판에서 고유정은 정말 허리를 꼿꼿하게 펴고 호송차에서 내려서 법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비교를 한번 해봤는데요. 고개를 과거에 숙였던 것과 달리 허리를 좀 피면서 여전히 머리카락으로 얼굴은 다 가렸지만 좀 당당한 듯한 그런 발걸음으로 법원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었는데 좀 그런 이유를 좀 짐작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공판에서는요. 이 고유정이 자신이 직접 써온 입장문을 그 재판에 앞서 읽는 기회를 재판부로부터 부여를 받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뭔가 의지를 다지는 듯한 그런 모습을 앞서 보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첫 팀장이 설명한 것처럼 진술할 기회를 고유정이 얻었습니다. 그래서 A4 용지 8쪽에 달하는 글을 읽어가기 시작했는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가 수박을 잘라달라 해서 수박을 썰려 했다. 그런데 제 뒤에 전 남편이 바짝 다가와서 제 가슴과 허리춤을 만지기 시작했다. 결국에 전 남편 탓을 한 거네요, 변호사님. 예,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제 전 남편이 성적으로 공격을 하려 했기 때문에 네. 자신이 그것을 이제 대항하다가 어떻게 칼로 찔렀다 이런 주장을 하려는 건데 뒤에 아마 나오겠습니다만 뒤에 얘기가 조금 황당합니다. 어떤 얘기를 했죠? 뒤에서는요. 네. 그 사람이 급기야 갑자기 칼을 들고 자기를 쫓아와서 네. 더 이상 맞기 힘들어서 그 칼을 네. 자기가 어떻게 잡아가지고 남편을 찔러서 살해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그런데 성적으로 이렇게 좀 만지던 사람이 갑자기 칼을 들고 쫓아왔다는 것도 좀 어색하죠. 네. 더군다나 칼을 들고 남편이 갑자기 어떤 성적으로 수행을 하려다가 남편이 했다는 말이 그렇습니다. 네가 감히 재혼을 하냐, 혼자만 행복할 수 있을 것 같냐면서 이렇게 공격을 했다는 거거든요. 뭔가 앞뒤가 안 맞죠. 성적인 추행을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너가 혼자 행복하겠어? 이렇게 칼을 들고 덤볐다는 것 자체가 네. 이 말이 뭔것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느낌이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고유정은 자신이 피해자라는 점을 이렇게 어필하기 위해서 했던 것 같은데 일단 그다지 이 말 자체로 설득력이 좀 약해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자신은 수박을 썰려 했는데 전 남편이 성적 의도를 가지고 칼을 들고 쫓아왔다. 그래서 내가 그 칼을 돌연 손에 쥐어지길래 찔렀다. 이 말이잖아요. 이거는 수사를 여러 번 해보신 분에게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성폭행을 하려고 해서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우발적인 것과 남편이 이제 그 조금 전에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날카로운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칼을 들고 쫓아오니까 나도 얼떨결에 손에 칼을 잡고 찔렀다. 정말하면 이건 정당방위 정도로 이렇게 네. 본인을 지금 포장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앞뒤 이게 업하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건 사실은 언론 보도에도 안 하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네. 담당 형사들은 수박입니다. 원래는 이 수박 관련돼서는요. 6월 1일 날 청주에 있는 그 아파트 주차장에서 이 고유정이가 체포되지 않습니까? 수사관들에 의해서. 그 체포하는 현장에서는 차량이라든지 집 같은 거를 압수수색할 수 있어요. 네. 그 수색 과정에서 차 트렁크에 있는 수박이 한 개 있는 걸 경찰이 발견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고유정이가 제주도에서 수박을 몇 개를 샀는지도 CCTV를 통해서 전부 경찰이 파악을 했습니다. 네. 근데 한 개 산 거 맞아요. 아, 한 개 산 게 맞아요. 그렇다면 네. 트렁크에서 애초에 펜션에서도 수박은 들고 가지도 않았던 걸로 보이는 펜션에 수박 거예요. 자체가 없었겠네요. 그러면 수박을 썰려고 하는데 남편이 이 뒤에서 성추행을 하려고 했다는 얘기 등식도 안 맞아 떨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경찰이 이제 그런 부분은 좀 수박 관련된 부분은 그 조심스럽게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마 언론에 이제 보도가 되면서 이게 나온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 수박은 생각보다는 큰 어떤 그 증거가 되고 뒤집힐 수 있는 증거가 돼요. 더더군다나 수박은 오랫동안 싣고 있어가지고 차에 충격에 의해서 깨진 정도의 자국이지 칼로 썰으려고 하는 자국은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팀장님 좀 어떻게 보셨어요? 어제 재판 그리고 고유정의 직접 진술까지. 지금 고유정 측에서는 지금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 거고 실제적으로
작가하면서 배웁니다. 자기가 각본을 쓰고 그렇죠. 연출을 하고 있어요. 울면서. 그런데 사실 아까 말했지만 시신, 즉 사체는 없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대로 각본을 지멋대로 쓰고 자기가 연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거짓말은 아까 그 변호사님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보다 납득이 안 가는 정도로 설명하고 있어요. 어떻든 본인이 피해자다. 그리고 재판을 알다시피 아시겠지만 유죄냐 무죄냐 가명 요거거든요. 정의와 진실은 없어요. 본인이 말하는 걸 하지만은 재판부가 전말을 제 생각인데 들어줄 일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고유정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친 짓이었고 너무나도 죄송하다. 그러나 제 인생을 살인자로 마치게 되는 건 너무 끔찍하다. 그런데 왜 수사 과정에서는 기억이 파편화됐다며 이야기하지 않다가 왜 판사 앞에서만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양측 변호인들의 이야기 들어보고 다음 돋보기로 넘어가겠습니다. 피고인은 가장 사건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진술하신 거니까 피고인의 입장에서 뭐 제가 충분히 진술할 기회가 없었던 질문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유정의 1인 연극이 있었다. 아무런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는 진술들이 있었고요. 유족들에게 아주 커다란 상처를 주었고